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예스24입니다. 오늘 정말 많이 질문 주신 종목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4월 16일 오늘 종가 16,000원 마이너스 16.23% 하락 마감했습니다. 예스24의 투자 포인트가 대표적으로 뭐였나요? 바로 카카오뱅크의 상장 이슈, 여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연결고리로 주가는 이전에 탄력을 얻었던 상황인데, 오늘의 급락 이후 반대로 주가의 상승 동력이었던 카카오뱅크와의 연결고리, 즉 지분관계겠죠. 이 지분을 매각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사실 굳이 주가 하락의 이유를 또 구구절절히 읊을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래도 우린 투자자잖아요. 예스24가 왜 지분을 매각할까? 뜬금없이 이제 상장도 코앞인데, 이 배경에 대해서는 얼추 알고 가는 게 좋겠죠. 일단 지금 예스24 얘네가 당장 돈이 없어서 작년 12월처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사항도 딱히 발행될 건 지금 없다고 봐요. 현재 예스24의 시가총액이 2752억인데 작년 매출액이 6156억 찍혔어요. 현재 시가총액 대비 2배 이상 많은 매출을 찍은 거지만, 이 예스24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군 다들 아시죠? 이 사업의 특성상 마진이, 그러니까 수율이 많이 남는 사업군을 영위하는 건 사실 아니라서 영업이익은 매출액 대비 좀 많이 낮죠. 그래도 확실히 부채 비율은 이전에 비해서 확 낮아졌어요. 그리고 반대로 유보율은 확 높아졌어요. 보통 이러한 재무 흐름에서 갑자기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과 같은 일이 갑자기 터지긴 힘들죠 이젠. 그러니까 당장 돈이 필요해서 지분 매각을 하려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근데 이건 있죠. 현재 예스24 그 카카오뱅크의 지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1.4% 가지고 있어요. 568만 400주가량 가지고 있대요. 근데 현재 장외시장에서 카카오뱅크 몸값이 꽤나 높아진 상황이에요. 아니 그래도 이거 상장하면, 카카오뱅크 상장하면 논하는 거 아니냐, 논하는 장사 아니냐 싶지만 이게 있죠. 다른 분들 다 주가에만 뭐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흐름도 감지가 돼요. 공모주 최근 환경에서 작년과 올해 공모주 배정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데, 올해 변경된 공모주의 배정 방식이 공모주 균등 배분이라고 있어요. 이걸로 바뀌었는데, 이게 뭐냐면 올해부터 적용된 새로운 공모주 배분 방식인데, 예전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공모주 청약을 하면 청약을 신청한 금액에 비례해서 단순하게 배분을 진행했지만, 공모주 균등 배분 방식은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분배되는 공모주의 절반 물량은, 그러니까 딱 절반 물량은 뭐 최소 단위를 청약한 사람들에게도 금액에 상관없이 일단 청약한 사람들에게도 균등하게 배정해주는 방식이에요. 조금 어렵죠. 이걸 조금 쉽게 예를 들자면, 만약 100주 정도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준다고 쳐요. 공모주로 이 100주 정도는 청약을 거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분배한다고 할 때, 이 100주 중에서 절반가량, 그러니까 50주는 청약 금액이 많다 적다 이거 관계없이 균등하게 배분을 해주는 건데, 만약 50명의 사람들이 청약을 했고 청약 신청한 금액은 제각각이더라도 이 50명 사람들은 모두 균등하게 한 주씩 다 물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50주 물량만 갖고 예전처럼 비례 배분이 진행되는 방식인데, 아니 근데 그게 예스24랑 무슨 상관이야. 얘네가 지분 매각하는 거랑. 그건 개인 투자자들의 공모 청약 문제지, 이미 투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예스24가 지금 딱히 지분 매각을 할 이유는 아니잖아, 이렇게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요. 예스24 얘네가 계산을 안 했을까요? 현재 카카오뱅크의 장외 주식가가 83,500원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보면 지분 투자한 기업들의 평가손익을 본다면 카카오가 가장 수혜죠. 카카오는 현재 평가손익만 10조가 넘어요. 10조 8천억이고, 한국투자금융지주도 1조 6천억 정도, 그리고 한국투자밸류 운용도 얼마야? 얘는 좀 확인을 해야겠네요. 그리고 KB국민도 제가 알기로는 3조가 넘어요.
넷마블도 1조 2천억이 넘는 평가손익을 형성해요. 예스24는 얼마일까요? 4,700억 정도의 평가손익이 나와요. 현재 장외주식가로 본다면. 근데 1조가 넘는 이러한 평가손익을 달성하고 있다지만 얘네는 이 물량을 장외에서 쉽게 소화도 못 시킬 뿐더러 규모가 큰 물량은 쉽게 입찰이 진행되기도 어려워요. 소화할 물량이 많으면, 그리고 카카오뱅크 코스피 입성한다면 잠기는 물량이 많아지죠. 잠기는 물량이죠. 근데 최근에 상장되어라 했던 공모주들의 흐름을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스24도 이러한 공모주 흐름을 봤을 거예요. 해서 상장 이후 잠기는 물량으로 가기보단 장외시장에서 몸값 한껏 올렸을 때, 그리고 현재 지분가치는 충분히 기관들이 소화시킬 수 있는 물량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지분 매각에 방점을 두지 않았나, 이러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기에 공모주 균등 배정 방식으로 간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큰손 물량은 분명히 적어지거든요. 소량의 소액 주주들은 짧은 차익 실현이 주 목적인 경우가 공모주에서도 많기 때문에 대부분 분명 주가는 변동성이 매우 클 것이다, 올랐다가 내려가는 이 폭도 클 것이다, 예스24 내다본 것이라 봐야겠죠.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필요 없고 주가는 어떠할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정답은 아무도 모르죠. 다만 저라면 지금 현재 수익 중이라면 당연히 차익 실현 땡길 것이고, 현재 애매하다, 내 평단가와 금일 종가가 이격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10% 내 위치에 있다 한다면 저는 그래도 리스크 관리, 전량은 아니더라도, 전량은 청산하지 않더라도 비중 절반이라도 일단 입술 꽉 깨물고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격 범주 내에서는 비중 일부 현금화는 진행하면서 비중을 가볍게 만들 것 같아요. 물론 나머지 잔량은 뭐 여러분의 판단이죠. 근데 이격 범위가 크지 않다면 평단가와, 그래도 잔량은 두셔도 좋다, 이렇게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현재 보유 중인 지분을 전량 정리하는 건지, 예스24가 그러니까 지분을 지금 1.4% 가지고 있는 이 지분을 전량 정리하는 건지 아닌지는 아직 오피셜로 나온 게 없어요. 지분 일부만 매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작년 12월에 언제야? 이때죠, 이때 12월 19일 이때죠, 이때 원래 가지고 있던 지분에서 0.47% 처분한 이력이 있죠. 근데 이때 당시에 193만 3200주였나요? 그러니까 지분 0.47%를 처분했었는데 이때도 지분 2%가 안 됐어요. 그렇게 많이 확보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1.9%도 채 되지 않았던 예스24였는데 어찌되었든 카카오뱅크 지분 매각 이슈에 따라서 주가는 이때 개파락으로 밀린 모습이 이때 확인이 되죠. 근데 주식이란 건 참 웃겨요. 지분이 어느 정도냐 이런 걸 떠나서 여전히 지분 관계로 연결고리만 가지고 있다면 시장은 그냥 관련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충격은 약 3개월간의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통해서 4월에는 이전 이때의 상승분을 넘는 시세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시장인 거예요. 지분율은 분명히 더 낮아졌지만 주가는 더 펌핑 되었죠. 반대로 뭐 재무구조는 정말 개선이 되긴 했는데 그게 영향을 미친 거라 보진 않아요. 카카오뱅크의 상장 이슈, 이 모멘텀이 발현된 것이라 보는 거고, 아니 그러면 그냥 버티면 다시 7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카카오뱅크 상장 가셔야되니까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비중을 축소하고 무슨 리스크를 관리해. 지금은 저가 매수 기회로 봐야지, 무조건 버텨야지.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자는 철저히 주관적인 관점이에요. 누가 정답이라 할 건 없어요. 다만 저는 리스크 관리, 리스크 축소에 조금 더 방점을 두는 보수적인 투자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고, 아직 지분 전량 매각에 대한 오피셜은 나온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때문에 전량 매도해라 이런 의견은 드리지 못하는데, 다만 다시 12월 이때 중순, 이때는 기관이 이전에 배채운 물량이 꽤나 많았어요. 그리고 지분 매각 이슈가 나와도 이때 크게 기관이 흔들린 건 없어요. 크게 흔들린 상황은 없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12월에는 개인들이 흔들렸죠, 이때. 근데 이번에 기관이 참 이미 4월 12일 이때 최고점 찍었을 때, 이때를 기점으로 기관 물량은 이전에 배채운 물량 토해냈다는 거예요. 물론 현재 가진 물량이 거진 바닥이라 추가적으로 기관이 주도해서 밀어버릴 물량도 막 엄청 많다고 보진 않아요. 다만 기관이 다시금 매집하는 흐름이 없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개인 간의 매매 공방,
주고 넘기고를 반복할 거라 봐요. 즉 다시금 상승 턴으로 전환하기까지 꽤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감내할 수 있다면 버티면 돼요. 다만 무조건 전제 조건은 예스24 얘네가 지분을 전량 매각하진 않는다. 이때 12월처럼 지분 축소만 진행하고 어느 정도 지분은 여전히 가진다. 그래서 여전히 카카오뱅크와 연결고리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버티시는 것도 뭐 제가 안 돼요 이럴 순 없잖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우린 아직 모르기에 일단은 입술 꽉 깨물고 리스크 축소부터 어느 정도 진행한다. 이러한 관점 의견 드리는 것이고, 만약 카카오뱅크 지분 전량 매각, 이건 말 그대로 카카오뱅크 연결고리는 끊어졌다고 보면서 카카오뱅크 이슈로 끌어올렸던 주가는 그대로 반납한다. 이게 맞겠죠. 만약에 진짜 지분 전량 매각이라면. 예스24 여기는 아직 회사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사안을 말해주는 게 없어서 답답한 곳이네요. 주주분들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일단 지분 매각 이슈는 나왔고 이에 따라서 주가는 반응했고, 이후에 진짜 이제 중요한 건 전량 매각인지 부분 매각인지에 따라 기다려도 되느냐 아니냐는 결정될 듯 합니다. 그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그래도 현재가와 큰 이격 범위가 아니라면 입술 꽉 깨물고 리스크 축소는 한다. 비중 일부라도 현금화 회수는 진행 후에 차후를 보겠다. 이게 저희 관점입니다. 자, 저희 의견은 정말 지극히 저희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예스24 저희 매매 관점과 예스24 지분 매각을 왜 다시 추진하는지에 대한 배경 한번 저희 의견 드려봤습니다.